한국 시골 마을이 르네상스를 이겼다고 밀라노 예술고등학교 강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켈란젤로의 후예들, 다빈치의 땅에서 자란 학생들이 향할 곳은 피렌체도 베네치아도 아닌 대한민국 안동이었습니다. 나무집 몇 채 보러 가냐는 조롱 속에 출발한 비행기. 하지만 단 일주일 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600년 된 종가에서 매일 아침 차리는 제사상, 1000번 두드려 만드는 한지, 그리고 300년 비법을 지키는 안동 소주. 예술의 나라 이탈리아 학생들이 왜 한국 시골에서 무릎 꿇었을까요? 작은 마을. 안동이 그들의 예술관을 완전히 뒤집은 그 일주일,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기록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 로시입니다. 밀라노 국립예술고등학교 회화과 3학년이고 4년 연속 수석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제 손에서 나온 유화작품은 학교 전시회에서 항상 최고가로 팔렸죠. 당연한 결과였어요.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태어난 이 땅에서 예술을 배웠으니까요. 오늘은 3년에 한 번 있는 수학여행 목적지 투표일이었습니다. 전교생 150명 중 성적 상위 80명만 갈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이었죠. 저는 당연히 선발되었고 강당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스크린을 켰어요. 후보는 3곳입니다. 피렌체, 베네치아, 그리고 한국 안동. 한국? 저는 옆에 앉은 루카를 쳐다봤습니다. 그도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안동이 어디죠? 루카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도 모르겠어. 한국 어딘가 시골 아닐까? 교장 선생님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안동은 한국의 전통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입니다. 600년 된 한옥마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죠. 저는 즉시 노트북을 열어 검색했습니다. 안동 하회마을, 인구 2만 명 도시. 피렌체 인구는 38만 명인데요. 데이터가 비교조차 안 됐어요. 선생님,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피렌체는 우피치 미술관에 르네상스 작품이 수천 점인데 안동엔 뭐가 있나요? 강당이 웅성거렸습니다.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장 선생님은 미소만 지으셨죠. 마르코, 그림은 박물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삶 속에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루카가 거들었어요. 베네치아는 곤돌라, 산마르코 광장이 있잖아요. 안동은 관광 인프라도 없는데요. 교장 선생님이 다시 스크린을 넘겼습니다. 안동 소주 양조장, 한지 공방, 하회 탈춤 공연 사진들이 나왔어요. 전통은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도 살아 숨쉬는 것이죠. 안동은 그걸 보여줄 겁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전통이요? 이탈리아가 전통의 본고장인데요. 뒷자리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험해보면 어떨까요? 한국계 학생 지은이었습니다. 평소 말이 별로 없던 애였죠. 저는 돌아봤어요. 뭐라고? 데이터만으로 판단하기엔 안동은 특별해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앞을 향했어요. 특별하다고 해서 피렌체를 이길 순 없어요.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당연히 피렌체를 눌렀죠. 주변 친구들도 대부분 피렌체를 선택하는 것 같았어요. 10분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스크린을 넘겼어요. 피렌체 38표, 베네치아 12표, 안동 30표. 1차 투표에서 과반이 없습니다. 재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재투표요? 저는 당황했지만 곧 안심했어요. 피렌체와 안동이라면 당연히 피렌체죠. 상위 2곳으로 재투표합니다. 피렌체와 안동. 학생들이 다시 스마트폰을 들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피렌체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투표 시간이 생각보다 길었죠. 몇몇 학생들이 화면을 보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10분 후 최종 결과가 나왔어요. 피렌체 37표, 안동 43표.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안동이요? 강당이 반으로 갈라졌어요. 환호하는 쪽과 망연자실한 쪽.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피렌체는 르네상스의 심장인데 한국 시골 마을이요? 교장 선생님이 침착하게 대답하셨습니다.
투표 결과는 존중해야 합니다, 마르코. 예술은 크기가 아니라 깊이로 보는 거예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깊이요? 데이터상으로 안동은 피렌체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요. 뒷자리에서 지은이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그 미소가 더 화가 났습니다. 그날 밤 반 단톡방은 난리가 났어요. 루카가 먼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피렌체 대신 한국 시골이라니 3년 기다렸는데 이게 뭐야? 다른 친구들도 연달아 불만을 쏟아냈어요. 저도 참지 못하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검색해봤는데 안동은 호텔도 별로 없고 미술관도 하나뿐이야. 일주일을 거기서 뭘 하라고. 공감 이모티콘이 20개 넘게 달렸습니다. 누군가 안동 한옥 사진을 올렸어요. 여기서 잘해요. 침대도 없이 바닥에서요. 루카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21세기의 바닥 난방이라니 원시적이네.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온돌이라던데 불편할 게 뻔해. 단톡방에 지은은 없었습니다. 초대를 거절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차피 한국 편들 테니까 빠진 게 나아. 노트북을 닫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밀라노 두오모 성당이 보였어요. 저 아름다운 도시를 두고 한국 시골이라니.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시골이 제 예술관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요.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에서 한 여성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저는 윤서예요. 일주일 동안 안동을 안내해드릴 한복 디자이너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저는 시큰둥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자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보였어요. 생각보다 현대적이네. 루카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현대적인 건 서울이고 우리가 갈 곳은 시골 안동이잖아요. 버스에 오르자 윤서 가이드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기대 안 하고 오셨죠? 그럼 더 놀라실 거예요.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루카가 속삭였습니다. 자신감 하나는 대단하네. 하지만 윤서는 우리 반응에 개의치 않고 미소만 지었어요. KTX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플랫폼은 외국인들로 가득했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이 사람들 다 어디 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대부분 경주, 안동, 전주로 가요. 한국 전통 문화 도시들이죠. 윤서가 대답했어요. KTX가 출발했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 루카가 말했어요. 이탈리아도 고속철 있는데 뭐가 특별해? 속도가 아니라 연결이 특별해요. 서울에서 안동까지 1시간 반이면 닿아요. 윤서가 설명했습니다. 창밖으로 산과 들판이 펼쳐졌어요. 도시가 사라지고 자연이 나타났습니다. 점점 시골로 가는구나. 저는 한숨을 쉬었죠. 안동역에 도착했습니다. 역 건물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역시 작은 도시네. 루카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옥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어요. 20분쯤 달리자 낮은 기와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묵으실 거예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한옥 앞에 내리자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소나무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당이 나왔어요. 돌로 만든 작은 정원, 항아리들, 그리고 낮은 건물들. 방으로 안내받았는데 문을 열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침대가 어디 있죠? 루카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온돌이에요. 바닥 난방이라서 바닥에서 주무시면 돼요. 윤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닥에서요? 저도 어이가 없었어요. 이탈리아는 침대 문화가 수천 년인데 21세기의 바닥이라니. 이불을 펼쳐놓으니 정말 바닥이 전부였어요. 저는 짐을 풀며 투덜거렸습니다. 허리 아프겠네. 루카도 한숨을 쉬었어요. 일주일을 여기서 자라고.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안동의 하늘은 밀라노보다 넓어 보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한옥 주인 할머니께서 식탁을 차려주셨어요. 작은 접시들이 10개도 넘게 나왔습니다. 나물, 김치, 된장찌개, 생선구이. 이걸 다 먹어요?
루카가 놀라 물었죠. 한국은 상차림이 풍성해요. 한 끼의 영양을 골고루 먹는 거예요. 윤서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었어요. 서툴렀지만 천천히 반찬을 먹어봤습니다. 된장찌개는 짰지만 구수했고 나물은 담백했어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식사 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닥에 손을 대보니 따뜻했어요. 온돌이 켜진 거였죠.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얼마나 불편할까 걱정했는데 신기하게도 등이 포근했어요. 바닥 온기가 몸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밀라노에서는 커튼으로 빛을 완전히 차단했는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빛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어요. 멀리서 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시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였죠. 루카가 옆방에서 중얼거렸어요. 마르코, 자? 응, 근데 생각보다 편한데. 저도 모르게 솔직한 말이 나왔습니다. 나도. 루카의 목소리도 놀라워하는 투였어요.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바닥이 침대보다 불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몸이 편안했어요. 온기가 발끝에서 머리까지 골고루 퍼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그것도 한국 시골 나무 바닥에서요. 아침 햇살에 눈을 떴을 때 저는 이미 조금 변해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들어오는 빛이 방 안을 부드럽게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몸을 일으켰는데 놀라웠습니다. 허리가 전혀 아프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개운했어요. 마당으로 나가자 할머니께서 아침상을 차리고 계셨습니다. 된장국, 김치, 계란말이, 나물 여러 가지. 잘 잤니? 할머니가 웃으며 물으셨어요. 네, 잘 잤어요. 제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버스를 탔습니다. 오늘은 하회마을로 갈 거예요. 윤서 가이드가 말했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에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검색했습니다. 하회마을 600년 된 전통마을. 사진들을 보니 기와집들만 보였어요. 루카가 속삭였습니다. 테마파크 같은데?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속촌 비슷하겠지. 30분쯤 달려 하회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매표소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자 정말 기와집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역시 관광지네. 루카가 웃었어요. 하지만 윤서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여기는 테마파크가 아니에요. 진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지금도 50가구가 살고 있죠. 진짜요?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600년 된 집에서요? 네. 대대로 이어온 종가들이에요. 윤서의 설명에 저는 주변을 다시 봤습니다. 그제야 빨랫줄에 걸린 옷들, 마당에 놓인 화분들이 보였어요. 정말 사람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한 기와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충효당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어요. 이 집은 류씨 종가예요. 16대째 같은 집에서 살고 있죠. 윤서가 설명했습니다. 16대요? 루카가 되물었어요. 그럼 400년 넘게 한 가족이요? 대문이 열렸습니다. 한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나오셨어요. 저는 이 집 종손입니다. 어서 오세요. 그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우리는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갔어요. 나무 마루가 매끄러웠습니다. 몇백 년 동안 사람들이 밟아서 닦인 거였죠. 종손께서 안방으로 안내하셨습니다. 방 한쪽에 작은 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과일, 나물, 술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사상이에요. 매일 아침 조상님께 올리는 거죠. 매일이요? 루카가 놀라 물었어요. 네. 40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요. 종손의 대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탈리아도 조상을 기억하지만 매일 차례를 지내진 않았거든요. 왜 매일 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종손께서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기억하는 게 예술입니다. 조상을 매일 떠올리는 것, 그게 우리 삶의 예술이죠. 저는 그 말에 멍했습니다. 기억이 예술이라고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돌담 너머로 강이 보였어요. 낙동강이었습니다.
물이 S자로 굽이치며 마을을 감싸고 있었죠. 왜 여기에 마을을 만들었어요? 루카가 물었습니다. 풍수지리상 명당이에요. 물이 마을을 감싸면 기운이 모인대요. 윤서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강을 내려다봤어요. 600년 전 사람들이 이미 이런 걸 계산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다음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또 다른 종가였어요. 마당에 커다란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가 300년 됐어요. 윤서가 말했죠. 300년이요? 루카가 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럼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이 나무를 봤겠네요. 맞아요. 세대를 이어같은 나무를 보는 거죠. 윤서의 말에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밀라노에도 오래된 건물이 많지만 그 안에 여전히 사람이 사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대부분 박물관이나 관광지가 됐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아침마다 제사를 지내고 300년 된 나무 아래서 차를 마셨어요. 과거가 박물관에 갇힌 게 아니라 현재와 함께 숨쉬고 있었습니다. 루카가 제 옆으로 왔어요. 마르코, 생각이 좀 바뀌었어. 나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 가이드가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조금 보이시죠? 크기가 아니라 깊이가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하회마을 한식당에 들어갔어요. 안동 간고등어 정식이 나왔습니다. 바다에서 먼 안동에서 왜 생선이 유명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옛날엔 냉장고가 없어서 소금에 절여서 날랐어요. 그게 독특한 맛이 됐죠. 한 입 베어 물자 짭짤하면서도 고소했습니다. 불편함이 맛을 만들었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제약이 창의성을 낳은 거였습니다. 이탈리아 요리도 마찬가지였죠. 가난한 농민들이 만든 파스타가 지금은 세계적 음식이 됐잖아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회마을 전체가 보이는 언덕에 올랐어요. 기와 지붕들이 강물을 따라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의 그림이었어요. 계획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그림.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예술은 크기가 아니라 조화였어요. 하회마을은 작았지만 자연과 사람과 시간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는 과거를 박물관에 두지만 한국은 과거 속에서 산다는 걸 저는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오후 일정은 한지 공방 방문이었습니다. 한지는 한국 전통 종이에요. 1000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종이죠. 윤서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1000년이요? 루카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종이가 1000년을 버틴다고요? 공방 문을 열자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작업대에 한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60대쯤 보이는 그분은 나무 껍질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공방 주인 김성호입니다. 40년째 한지를 만들고 있어요. 작업대 위에 하얀 종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만져보니 이탈리아 수채화 종이보다 부드러웠어요. 이게 다 손으로 만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기계로는 이 질감이 안 나와요. 김 선생님이 대답하셨죠. 저희에게 당나무 껍질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걸 물에 불려서 삶고 두드리고 또 두드려요. 몇 번이나요? 루카가 물었어요. 1000번 정도요. 김 선생님의 대답에 우리는 모두 입을 벌렸습니다. 1000번이요? 저도 되물었어요. 빠르게 하면 안 되나요? 김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빨리 만들면 질이 떨어져요. 시간이 품질입니다. 그분은 다시 당나무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리듬이 있었습니다. 일정한 간격, 일정한 힘. 벽에 걸린 한지를 보니 색깔이 달랐습니다. 어떤 건 하얗고 어떤 건 살짝 누런색이었어요. 왜 색이 다르죠? 제가 물었습니다. 나무 나이에 따라 달라요. 어린 나무는 하얗고 늙은 나무는 누래요. 둘 다 가치가 있어요. 김 선생님이 오래된 한지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이건 600년 전 한지예요. 조선시대 문서에 쓰인 거죠. 저는 조심스럽게 만져봤습니다. 놀라웠어요. 600년이나 됐는데 여전히 튼튼했거든요. 찢어지지도 않았어요. 이탈리아 양피지도 오래가지만 종이로 이렇게 오래가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김 선생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정성이 시간을 이기는 거예요.
빨리 만든 것은 빨리 사라지고 천천히 만든 것은 천천히 사라지죠. 체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한지를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당나무 펄프를 물에 풀고 발로 떠내는 작업이었습니다. 보기엔 쉬워 보였는데 직접 하니 어려웠어요. 발을 물에 넣어 흔들면 펄프가 고르게 퍼져야 하는데 한쪽으로만 쏠렸습니다. 저는 3번 실패했어요. 루카는 5번 실패했죠. 김 선생님이 옆에서 지켜보시다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급하게 하면 안 돼요. 물의 흐름을 느껴야 해요. 천천히 다시 해봤습니다. 이번엔 펄프가 고르게 퍼졌어요. 발을 들어 올리니 얇은 한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만든 첫 한지였어요. 불완전했지만 뿌듯했습니다. 잘했어요. 첫 번째 치곤 훌륭해요. 김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죠. 한지를 말리는 동안 작업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액자들이 걸려 있었어요. 한지 위에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수채화, 서예, 수묵화. 한지는 캔버스예요. 어떤 그림도 받아들이죠. 김 선생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액자 하나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지 위에 유화를 그린 작품이었어요. 한지에 유화도 되나요? 네. 한지는 기름을 흡수해요. 캔버스보다 발색이 좋죠. 김 선생님의 말에 저는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 전공이 유화였거든요. 늘 이탈리아산 캔버스만 썼는데 한지라는 새로운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선생님, 한지 몇 장 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김 선생님이 웃으셨어요. 공방을 나서며 저는 한지 10장을 샀습니다. 밀라노로 돌아가면 이 위에 그림을 그려볼 생각이었어요. 루카가 물었습니다. 뭘 그릴 건데?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걸 그리고 싶어. 버스로 돌아가는 길, 저는 손에 든 한지를 내려다봤습니다. 1000번 두드려 만든 종이. 빠름이 아니라 정성으로 만든 예술. 시간이 품질이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밀라노에서는 늘 빨리 그려야 했습니다. 전시 날짜가 정해져 있었고 경쟁이 치열했죠. 하지만 김 선생님은 40년 동안 한 가지만 했어요. 빨리가 아니라 제대로. 윤서 가이드가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놀라웠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종이 하나에 이렇게 깊은 철학이 있을 줄 몰랐어요. 한국은 모든 것에 철학이 있어요. 음식에도 집에도 종이에도요. 그날 저녁 한옥으로 돌아와 온돌방에 누웠습니다. 옆에 한지를 놓고 만져봤어요. 부드럽지만 강했습니다. 1000년을 버티는 힘. 빨리 만든 것은 빨리 사라진다는 말이 마음에 새겨졌어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밀라노로 돌아가면 속도가 아니라 깊이로 그림을 그리겠다고. 제 예술도 1000년 남는 한지처럼 오래 기억되는 작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안동의 밤하늘은 밀라노보다 별이 많았습니다. 저는 한지를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알싸한 냄새였어요. 마당에 커다란 항아리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항아리 뚜껑을 열고 있었어요. 저는 이 집 종부예요. 300년 된 비법을 지키고 있죠.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니 맑은 액체가 보였어요. 이게 안동 소주예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안동 소주 양조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300년 전통을 만나실 거예요. 윤서 가이드가 말했죠. 300년이요? 루카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한 가문이 300년 동안 술을 만들었다고요? 양조장 대문을 열자 술 발효 냄새가 났습니다. 쌀로 만든 증류주죠. 어떻게 만드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쌀을 씻고 누룩을 섞고 발효시키고 증류해요. 온도가 중요하죠. 1도만 틀려도 맛이 달라져요. 온도 조절은 어떻게 하세요? 루카가 물었습니다. 손으로요. 할머니가 손바닥을 보여주셨어요. 60년 동안 이 손으로 온도를 재왔어요. 기계보다 정확하죠. 저는 놀랐습니다. 온도계도 없이 손으로만요? 할머니가 항아리에 손을 넣으셨어요. 지금 28도예요. 딱 좋아요. 윤서 가이드가 온도계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28도였어요.
우리는 모두 감탄했죠. 할머니, 이 비법을 책으로 내시면 돈을 많이 버실 텐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돈보다 전통이 무거워요. 이건 우리 가문의 자산이 아니라 한국의 자산이니까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탈리아에도 전통 와인 양조장이 있지만 대부분 상업화됐어요. 관광객에게 팔고 수출하고 확장했죠. 하지만 이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300년 동안 같은 방식, 같은 양만 만들었어요. 확장하지 않았습니다. 팔면 부자가 될 텐데 왜 안 파세요? 루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부자가 되려고 술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조상의 맛을 지키려고 만드는 거죠. 할머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항아리들을 둘러봤어요.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달랐습니다. 각각 언제 만든 건가요? 이건 10년 전, 이건 20년 전, 저건 50년 전이에요. 할머니가 하나씩 가리키셨습니다. 오래될수록 맛이 깊어져요. 50년 된 술 한 모금 맛볼래요? 할머니가 작은 잔에 술을 따라주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마셨어요. 목으로 넘어가는 순간 부드러웠습니다. 쌀 향이 났고 단맛과 쓴맛이 조화로웠어요. 맛있어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50년이 들어간 맛이에요. 할머니가 미소 지으셨죠. 작업실로 이동했습니다. 벽에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흑백 사진 속 젊은 여성이 항아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저예요. 20살 때 이 집에 시집 왔죠. 할머니가 사진을 가리키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네. 60년 동안 하루도 안 쉬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보람 있어요. 제 손으로 전통을 지킨다는 게요. 다음 사진은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찍은 거였어요. 손자도 이 일을 배우나요? 루카가 물었습니다. 배우고 있어요. 11대째예요. 할머니가 대답하셨죠. 11대요? 저는 놀라 되물었습니다. 네. 300년을 11대가 이어온 거예요. 할머니의 말에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한 세대가 약 27년씩 이 일을 했다는 얘기였습니다. 평생을 술 만드는 데 바친 거죠. 양조장을 나서며 할머니께서 우리에게 작은 병을 하나씩 주셨습니다. 이건 20년 된 술이에요. 가져가세요. 저희가 받아도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멀리서 왔는데 빈손으로 보낼 순 없죠.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저는 병을 꼭 안았습니다. 20년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버스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밀라노에서는 빨리 성공하고 싶었어요. 유명해지고 돈 벌고 인정받고 싶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6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만 했어요. 유명해지려고가 아니라 전통을 지키려고요. 루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마르코, 우리는 뭘 지키고 있을까? 그의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지금껏 새로운 것만 쫓았으니까요. 지키는 것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윤서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통을 짐이 아니라 자산으로 봐요. 무겁지만 소중한 거죠.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안동의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돌방에서 할머니가 주신 술병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제 나이보다 오래된 술이었어요. 저는 무엇을 20년 동안 할 수 있을까요? 그림을 그릴 때 저는 얼마나 기다릴 수 있을까요? 한지를 꺼내 책상에 펼쳤습니다. 밀라노로 돌아가면 이 위에 천천히 그림을 그리겠다고 다짐했어요. 빨리가 아니라 오래, 가볍게가 아니라 무겁게요. 저녁이 되자 우리는 다시 하회마을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하회 탈춤 공연을 볼 거예요. 600년 전통 공연이죠. 윤서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600년이요? 루카가 놀랐어요. 같은 공연을 600년 동안요? 야외 공연장에 도착했습니다. 무대는 단순했어요. 배경도 없고 조명도 최소였습니다. 관객석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죠. 외국인들도 많이 보였어요.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북소리, 징소리, 피리 소리가 어우러졌어요.
탈을 쓴 배우들이 등장했습니다. 흰색 탈, 붉은 탈, 검은 탈. 각각 표정이 달랐어요. 웃는 얼굴, 찡그린 얼굴, 화난 얼굴. 배우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동작이 과장됐습니다. 팔을 크게 휘두르고 몸을 흔들었어요. 대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어였지만 윤서 가이드가 통역해줬어요. 양반을 풍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권력자를 비판하는 거였죠. 관객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 배우가 관객석으로 내려왔습니다. 루카 앞에 멈춰 서더니 춤을 추라고 손짓했어요. 루카가 당황했지만 일어났습니다. 배우가 루카의 손을 잡고 무대로 끌고 갔어요.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루카가 서툴게 춤을 따라 했어요. 배우가 탈을 벗어 루카에게 씌워줬습니다. 루카가 탈을 쓰고 춤추자 관객들이 환호했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즉흥이었지만 자연스러웠어요. 공연이 끝나고 배우들이 인사했습니다. 탈을 벗으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배우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탈춤 보존회 회장이에요. 30년째 하회 탈춤을 추고 있죠. 한 배우가 소개했습니다. 매번 같은 공연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틀은 같지만 내용은 매번 달라요. 즉흥이거든요. 회장의 대답에 저는 놀랐어요. 즉흥이요? 대본이 없어요? 큰 틀만 있어요. 안에서 어떻게 채우는지는 배우가 정하죠. 그럼 오늘 루카를 무대로 부른 것도 즉흥이었어요? 네. 관객 반응을 보고 결정해요. 회장이 웃었습니다. 저는 탈을 들어봤어요. 나무로 깎아 만든 탈이었습니다. 가벼웠지만 표정은 살아있었어요. 탈을 쓰면 신분이 사라져요. 양반도 평민도 없어지죠. 그래서 자유롭게 권력을 비판할 수 있었어요.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위험하지 않았나요? 옛날에요. 루카가 물었어요. 위험했죠. 하지만 탈 뒤에 숨어서 말할 수 있었어요. 예술이 저항이 된 거죠. 회장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에도 비슷했어요. 예술가들이 그림으로 사회를 비판했죠. 체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탈춤을 배워보기로 했어요. 회장이 기본 동작을 가르쳐 줬습니다. 팔을 크게 벌리고 무릎을 굽히고 몸을 흔들어요. 간단해 보였지만 직접 하니 어려웠습니다. 리듬을 타야 해요. 북소리에 맞춰서요. 회장이 북을 쳤습니다. 쿵, 쿵, 따, 쿵. 저는 박자에 맞춰 움직였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몸이 따라갔습니다. 루카도 옆에서 춤을 췄어요. 우리는 웃으며 춤췄습니다. 탈을 써보세요. 회장이 저에게 탈을 건넸어요. 저는 탈을 썼습니다. 시야가 좁아졌지만 묘하게 자유로웠어요. 얼굴이 가려지니 부끄러움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마음대로 춤췄어요. 과장되게 우스꽝스럽게요. 좋아요. 그게 탈춤이에요. 회장이 박수를 쳤습니다. 규칙 안에서 자유롭게, 틀 안에서 즉흥적으로, 그게 한국 예술이에요. 저는 탈을 벗으며 생각했습니다. 규칙과 자유의 공존. 이탈리아 예술은 완벽한 규칙을 추구했어요. 원근법, 황금 비율, 정확한 해부학. 하지만 한국 예술은 달랐습니다. 틀은 있지만 그 안에서 자유로웠어요. 계획과 즉흥이 공존했죠. 공연장을 나서며 윤서 가이드가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충격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술이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한국 예술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아요. 살아있음을 추구하죠. 윤서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로 돌아가는 길 루카가 말했습니다. 마르코, 우리 그림도 너무 완벽하려고 한 거 아닐까?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밀라노에서 저는 늘 완벽한 그림을 그리려 했습니다. 한 붓도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탈춤은 달랐어요. 실수도 즉흥도 모두 예술이 됐습니다. 살아있는 예술이었죠. 저는 가방 속 한지를 만졌습니다. 밀라노로 돌아가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어요. 그날 밤 온돌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탈춤의 북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쿵, 쿵, 따, 쿵.
규칙적이지만 자유로운 리듬. 제 심장도 그 박자로 뛰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보름달이었어요. 밀라노에서 본 달과 같은 달이지만 여기서 보니 더 밝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면 안동 학생들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일까요? 저는 기대하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안동예술고등학교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한국 학생들과 합동 워크숍이 있어요. 윤서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저는 긴장됐어요. 한국 학생들은 어떤 예술을 할까요? 학교 미술실에 들어가니 40명쯤 되는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환영합니다. 한 학생이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이 학교 미술반 반장 김서연이에요. 서연이가 우리를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벽에 학생 작품들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작품들을 보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놀라웠거든요. 서예를 디지털 아트로 재해석한 작품, 한복을 현대 패션으로 그린 그림, 탈춤을 추상화로 표현한 작품들. 전통과 현대가 섞여 있었어요. 이거 다 학생들이 그린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우리는 전통을 현대로 바꾸는 연습을 해요. 서연이가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배우죠? 루카가 물었어요. 한지에 디지털 프린트를 하고 먹으로 그래피티를 그려요. 옛날 기법에 새로운 생각을 더하는 거예요. 서연이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워크숍이 시작됐습니다. 주제는 내가 본 안동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본 것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거였죠. 한국 학생들이 재료를 꺼냈습니다. 한지, 먹, 붓, 그리고 태블릿. 전통 재료와 디지털 도구가 함께 있었어요. 저는 한지를 펼쳤습니다. 며칠 전 한지 공방에서 산 종이었죠. 무얼 그릴까 고민했습니다. 하회마을, 탈춤, 소주 항아리. 너무 많았어요. 옆에서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안동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시간이요. 시간이요? 네. 1000번 두드린 한지, 300년 지켜온 소주, 600년 춤춘 탈춤. 모두 시간이었어요. 제 대답에 서연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시간을 그려보세요. 저는 붓을 들었습니다. 먹을 찍어 한지 위에 선을 그었어요. 1번, 2번, 3번. 겹쳐지는 선들. 시간이 쌓이는 것처럼요. 옆에서 루카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온돌방을 그리고 있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작품 발표 시간이었어요. 한국 학생들이 먼저 발표했습니다. 한 학생은 한복과 청바지를 합친 그림을 그렸어요. 다른 학생은 전통 기와집에 네온 사인을 더한 작품을 만들었죠. 모두 전통을 버리지 않으면서 새로운 것을 더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그림을 들어 올렸어요. 겹쳐진 선들로 만든 추상화였습니다. 이건 시간이에요. 안동에서 배운 시간의 무게예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좋아요. 한국적이면서도 현대적이에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국적이라고요? 저는 되물었어요. 네. 여백이 있고 선이 자유로워요. 한국 그림 같아요. 저는 제 그림을 다시 봤습니다. 정말 한국적이었어요. 일주일 사이에 제 그림이 변한 거였죠. 루카의 온돌방 그림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따뜻함이 느껴져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함께 급식을 먹었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밥. 처음엔 낯설었던 음식들이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이탈리아 음식은 어때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맛있죠. 하지만 한국 음식도 맛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학생들이 웃었어요. 식사 후 운동장을 걸었습니다. 서연이가 제 옆에 왔어요. 마르코, 밀라노로 돌아가면 뭘 할 거예요? 한지 위에 그림을 그릴 거예요. 천천히 오래 남을 그림을요. 제 대답에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우리도 이탈리아 기법을 배우고 싶어요. 언젠가 밀라노에 갈게요. 약속해요. 그럼 제가 안내할게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단체 채팅방도 만들었죠. 이름은 한국과 이탈리아 예술 친구들.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우리를 배웅했어요. 또 와요. 서연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꼭 올게요. 저도 손을 흔들었죠.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손 흔드는 학생들이 보였어요. 루카가 말했습니다. 마르코, 우리가 너무 오만했던 것 같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투표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작다고 시골이라고 배울 게 없다고요. 하지만 틀렸어요. 한국은 작지 않았습니다. 깊었어요. 안동 학생들처럼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것을 만들었죠. 과거를 버리지 않고 현재로 불러왔어요. 윤서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이제 보이시죠?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날 저녁 한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어요. 내일이면 서울로 떠나고 모레면 밀라노로 돌아갑니다. 저는 온돌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일주일이 너무 짧았습니다.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오늘 그린 시간의 그림. 한지 위에 먹으로 그은 선들. 이탈리아로 돌아가도 이 그림을 간직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안동에서 배운 것을 잊지 않겠다고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떠나야 해요. 하지만 마음속엔 안동이 남을 거예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밤 온돌의 따뜻함을 온몸으로 느끼며요. 아침 햇살에 마지막으로 눈을 떴습니다. 온돌방의 따뜻함이 여전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안동의 아침 공기가 들어왔어요. 상쾌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자 할머니께서 마지막 아침상을 차려놓으셨어요. 오늘 떠나는구나. 할머니가 아쉬워하셨습니다. 네.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인사드렸습니다. 또 오너라.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짐을 쌌습니다. 가방에는 한지 10장, 안동 소주 1병,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린 그림들이 들어있었어요. 무겁지만 소중한 짐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윤서 가이드가 앞에 섰어요. 일주일 어땠나요? 최고였어요. 루카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안동역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하회마을이 보였습니다. 일주일 전엔 작은 시골로만 보였는데 지금은 달랐어요. 깊이가 보였습니다. 600년의 시간, 사람들의 마음, 지켜온 전통 모두가요. KTX를 탔습니다. 서울로 가는 2시간 동안 저는 노트에 글을 썼어요. 안동에서 배운 것들. 시간이 품질이라는 것, 전통이 짐이 아니라 자산이라는 것, 크기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다는 것.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윤서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와요. 안동은 항상 여기 있을 테니까요. 꼭 올게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공항에서 윤서 가이드와 작별 인사를 했어요. 고마웠어요, 윤서 가이드님.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뀐 건 마르코 자신이에요. 마음을 연 거죠. 윤서 가이드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출국장으로 들어가며 저는 면세점에 들렀습니다. 한지 노트를 몇 권 더 샀어요. 밀라노에서 쓸 거였습니다. 루카도 한지 제품들을 샀죠. 우리는 웃으며 쇼핑백을 들었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어요. 작별이 아쉬웠습니다. 언제 다시 올 수 있을까요? 루카가 물었습니다. 졸업하면 다시 오자. 이번엔 한 달 살기로. 제 제안에 루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밀라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제가 변한 거였죠.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뒤 전교생 앞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강당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안동이 작은 시골이라고 무시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틀렸어요.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하회마을 한지 공방, 안동 소주 양조장, 탈춤 공연.
크기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했고 빠름이 아니라 정성이 중요했어요. 데이터가 아니라 경험이 중요했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과거를 버리지 않고 현재로 불러왔어요. 전통을 짐이 아니라 자산으로 지켰죠. 그게 진짜 예술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발표 후 교장 선생님께서 오셨어요. 마르코 훌륭했어요. 마음을 열었군요. 네. 안동이 가르쳐 줬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작업실에 들어갔습니다. 한지를 펼쳐놓고 유화 물감을 준비했어요. 무엇을 그릴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어요. 안동에서 본 시간을요. 붓을 들었습니다. 한지 위에 천천히 색을 올렸어요. 급하지 않았습니다. 1000번 두드린 한지처럼 300년 지켜온 소주처럼 저도 천천히 그렸습니다. 한 달이 걸렸습니다. 완성된 그림은 추상화였어요. 겹쳐진 시간들, 쌓인 정성들. 제목은 시간의 무게였습니다. 졸업 작품 전에 출품했어요. 전시회 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제 그림 앞에서 사람들이 멈춰 섰어요. 뭔가 다르네요.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탈리아적이면서도 동양적이에요. 한지 위에 유화라니 신선해요. 전시회가 끝나고 저는 그림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벽에 걸어두고 매일 봤어요. 볼 때마다 안동이 떠올랐습니다. 온돌의 따뜻함, 한지의 부드러움, 소주의 깊은 맛.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밀라노 예술대학 회화과. 하지만 입학 전에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루카와 저는 다시 비행기 표를 샀어요. 목적지는 안동이었습니다. 이번엔 한 달 살기였어요. 같은 한옥 게스트하우스에 방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께서 반겨주셨어요. 왔구나. 네. 돌아왔어요.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한 달 동안 저는 매일 그림을 그렸어요. 하회 마을에서 한지 공방에서 소주 양조장에서 한지 위에 안동을 담았습니다. 30장의 그림이 완성됐어요. 귀국 전날 밤 안동예술고 학생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서연이도 왔어요. 마르코, 오랜만이에요. 그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그린 그림들을 보여줬어요. 저는 이제 밀라노에서 한국 예술을 알릴 거예요. 전시회를 열고 한지를 소개하고 안동을 이야기할 거예요. 제 다짐에 서연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이탈리아 기법을 배우고 있어요. 언젠가 밀라노에서 만나요. 약속해요. 저는 그녀와 악수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안동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년 전 처음 왔을 땐 작은 시골이었지만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작은 나라라 무시했던 한국, 그 안의 작은 도시 안동에서 저는 가장 큰 것을 배웠습니다. 예술은 크기가 아니라 깊이이고 성공은 빠름이 아니라 오래이며 가치는 새로움이 아니라 지켜온 것에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이름은 안동이었습니다.